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실입니다. 예, 방학이죠.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2024년 1월 31일 저는 내일 2월 1일 날 펼쳐지는 그 서울대 경북대 BK 대학원생 교류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우 불행하게도 제가 점심 먹자마자 바로 뭔가 몸살 기운이 스물스물 나더니 지금 정신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바쁜 일도 있었고 바쁘면서도 좀 놀아 제낀 결과가 이렇게 저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발표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교류회에 약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집에 빨리 가긴 해야겠지만 빨리 최대한 발표 자료를 다 만들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교류회가 이제 좀 기대가 되네요. 외롭고 힘들고 아파도 뭐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겠죠.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아침 이발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고 있고 어제 정말 죽다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제대로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통이나 그 몸살 기운은 없어졌기 때문에 발표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가서 발표 준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 네 번째 발표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서로 상생하고 목표로는 역할을 이름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살아가는 이름으로 개인의 책임을 지적하고 사망한 후에 조정의 총무상 파견은 각청의 연결을 좀 넓은 거냐 넓은 쪽으로 하시는 상인들 간의 향권 다툼이 상전이 되는 이런 양상들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영남 지역의 그 향전을 분석하는 고속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사업을 담당하기 충분하지 않았고 또 면은 자체 경비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적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관내 개나 조합을 조직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치안유지법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매우 다 많이 축적이 돼 있죠. 대표적으로 장신 교수님의 연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그 연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안유지법의 시행 대변에 공산주의 운동이 비중이 작지 않으나 그 상호 연관성을 분명한 공격적인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한 게 우주 선생님의 연구긴 한데, 근데 정치 변혁이란 무엇인가? 당시 일본 측의 헌법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국가 통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정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다. 이걸 봤을 때 천황은 일본 제국의 정적이자 만세 일개의 국가 통치 대권 소유자로 천황의 국가 통치 대권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 논리와 그 실현 시도는 조선 총독부에게 있어서 당연히 정치 변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죠. A few moments later. 이제 경찰과 검사는 60만세 운동 참여 자체를 치안유지법의 국채변혁 조항 위반으로 보았지만, 이제 그 재판부 단계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제7호의 정치변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죄를 두었는데요. 경찰, 검사, 재판부는 이제 사법계열로 분류되는 관료군 내부에서도 논리가 불일치하는 지점이 보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꼼꼼하고도 되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그 토론문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천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 변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따르면은 법의 비추건데 이제 피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김정규도 있고, 김재봉, 김두전, 뭐 제가 공부했던 뭐 누구냐 권오설도 있고,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제7조 이거는 김정규의 일이고, 김재봉, 권오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동법 제1조 제1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치안유지법 제1항이면은 그 국채 변혁이나 사유재산 제도를 무인하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경우에 징역 10년을 처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선공산당 사건이 터졌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치안유지법 다 적용이 됐고요. 네, 일단 제가 혹시 지리가 좀 많이 미진하진 않는지. 네.
네, 두 분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 관련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좀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민 전쟁 이후에 문명화 관련된 지식인들의 갈망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네, 박사과정 이희일입니다. 저는 2023년 연구 활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선공산당의 활동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식민지 공산주의 세력의 민족 개념 및 민족 해방운동 성격의 규명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1920년대 일본 제국 및 조선 총독부의 특별고등경찰 및 사상범 관련 사법제도 실태 파악입니다. 2023년도 2학기 연구 활동의 한계는 논문 게재 실패와 그로 인한 후속 연구 미비였습니다. 여름 방학과 2학기 동안 저는 조선공산당의 민족 개념 및 민족 해방운동 성격을 두 차례에 걸쳐 학술지 투구를 했지만 번번이 게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논문 수정에 집중을 했고, 이에 따라 후속 연구인 일본 제국 및 조선 총독부의 특별고등경찰 관련 관련 연구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한계들도 있긴 했지만 기존 논문 투고본 속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논지의 허점과 그 보강점을 발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1920년대 식민지 조선 내 친일과 항일구도 넘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다각적 상호작용 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조선 총독부 혹은 일제의 입장을 교차시킨 쌍방향적이며 다국도적인 식민지 조선 내 사상운동 실태 규명으로 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능력 향상 및 일본 제국 및 조선 총독부 사상 정책 관련 일본 학계에서 연구 성과 파악 노력,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진행의 심화와 1학기 내 논문 게재 달성 노력, 그 다음에 박사 논문 주제 선정 및 대략적 목차 수립 노력,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쁜 일정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설날 지나고 바로 뒤에 13일에 일본을 가야 됩니다.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또 한 6일간 갔다 와야 돼서, 이제 그 일정만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겨울방학 일정이 모두가 끝이 납니다. 뭐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또 27일 날도 이제 새학기 준비 워크샵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일단 2023학년도 마지막 학기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방학 동안에 대학원생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제가 모든 대학원생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북대 학교에 다니는 사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일상이 약간 이 정도쯤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희일이었습니다.